전국 소식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네,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 빼고 다 바꾸겠다. 이재명 의원 어제 출사표를 냈는데요. 김준일 대표님. 예. 못 빼고 다 바꾼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긴 한데. 저작권을 고인께서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전에 이건희 예.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 회장이 마누라 빼고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게 아마 9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한동안. 그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쇄신하겠다, 쇄신의 의지를 밝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그동안 지적받았던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개파 정치도 있고 또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집중했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적임자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제 당 내부에서는 정말 맞아? 바꿀 수 있는 사람 맞아? 이런 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름 빼고는 당을 다 바꾸겠다 그런 뜻인 거군요. 그렇죠. 예,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과거에 지향했던 어떤 정신, 뭐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가 맞느냐 이런 뭐 어떤 의구심들이 당 내부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동안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 등등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적임자고 내가 뭐 바꾸겠고 특히 이제 뭐 어제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운동권 중심의 어떤 당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바꾸겠다. 그래서 나는 운동권이 아니고 예.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까지 좀 두루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에서는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이냐, 이회창의 길을 갈 것이냐, 갈림길에 섰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문재인의 길도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의 길을 가려면은 중간에 제2의 김종인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게 남은 김종인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민주당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이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예. 제가 어떻게 들렸냐면 이재명 빼고 다 바꾸겠다로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개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뭐 팬덤이라든지 계파라든지 또는 진영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를 과연 이재명의 얼굴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 이재명계가 아니라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이회창의 길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회창의 길을 자세히 보면은 총선에는 이겨요, 이회창 대표가. 그런데 막상 대선에서 지는 그게 이회창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제 언필칭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과연 그 이재명의 얼굴로 지금부터 2년 후, 그다음에 대선까지는 또 5년 후가 되는데 한 가지 빼먹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지루해하고 쉽게 극적인 효과나 반전이라든지 대역전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원하는데 과연 벌써부터 이재명의 얼굴로 이미 또 그 대선 때 수없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의 얼굴로 민주당이 가는 것을 한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비춰보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에서 92년 대선 진 다음에 영국 캠브리지대에 가서 거의 2년, 3년 가까이 있다 95년 이게 예.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질릴 수 있다. 그다음에 과연 그 다음 대선까지 그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시대가 변하고 조금 트렌드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에는 87년에도 지고 92년에도 지고 그래서 김대중 비토론이 야당 내에서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 방식이 이제 소위 말해서 칩거, 외유, 뭐 외유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유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DJ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 이낙연, 이제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던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버티고
계속 도전하고 요게 트렌드입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배출되는 거고 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잠잠하지만은 계속 뭔가 이슈를 쟁기고 뭐 전장현 뭐 이슈를 던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만드는 게 미디어 환경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하고 다르게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여론 형성이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고 기존 기성 언론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지금 저는 주의 깊게 봤던 게 뭐냐면은 지방선거하고 대선에 대한 패배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는 물러나야죠.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러는데 이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출마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먹혀요.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변하고 미디어 환경도 변했다. 그거에 맞춰서 이재명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의 새로운 트렌드는 버티기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자들이 지금 여러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네, 어제 발언입니다. 제가 성남시장도 경기도지사 초기까지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압수수색, 조사, 수사, 감사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좀 덜하는 편입니다.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동네 구타듯 하고 있어요. 조용히 진실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꽹가리를 치고 온 동네에다 소문을 내는 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구타는 무당인지 수사하는 검경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선무당이 구타듯 검경 수사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당당함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법 리스크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민주당 내에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적지 않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늘 의혹을 가지고 있던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성남 FC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결국은 그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똑같이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지금 무고하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본인을 이제 그 자기 변호를 위해서 무당, 굿, 뭐 선무당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판에서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무당 얘기, 굿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저주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또 뭐 무당 굿이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그 사부작 무당들도 찾아가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왜 지난 대선에서도 그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수사를 하면 될 일이지 그랬는데 지금 보면 성남 FC 문제도 그렇고 자꾸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든다면은 성남 FC에서 후원금을 유치해서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의 일부가 그 성남 FC 성과금으로 지금 그 돌아갔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위반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 백현동 문제도 계속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그 수사에 대해서 그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본인도 지금 그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지금 당권의 그 도전을 지금 그 경선을 앞두고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네. 설훈 의원이 사실 전부터 이재명 의원과 악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폭주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서 철길에 뛰어들겠다라는 표현을 했던데 이 비명계가 결집할 가능성 그리고 어느 정도 득표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아침에 이제 설훈 의원 또 방송에서 오셔서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굉장히 비장하시더라고요.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있으면서 강하게 반대를 해왔던 분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5선이시거든요. 뭐 다음 공천에서 컷오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시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뭐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좀 열정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3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론조사 30 그리고 중앙위원회 70이거든요.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에 한 600명 정도로 이제 다 뭐 여러 주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여기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친명보다는 비명 쪽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70%의 중앙위원회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본다라면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2명을 누구를 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냐하면은 단일화의 가능성. 예를 들면은 박주민 97그룹에서 지금 4명이 있잖아요. 네. 강병원, 강훈식, 박주민, 박용진.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단일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97 단일화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재명, 박용진, 박주민이 올라갔을 때 예. 여기가 단일화가 안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중앙위원회가 어느 뭐 비명계 쪽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거. 최종 3명이 누가 올라가는지가 제일 지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서른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 허락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얘긴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뭐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움직인다기보다는 지금은 뭐를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당에 조금 당대표가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뭐 당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조기 귀국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뭐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뭐 서른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예. 그냥 개파가 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나와도 어대명이다 이런 얘기 많고 또 최고위원이 예를 들어 철험의 의원들로 채워지면 이거는 결국은 당이 쪼개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당이 쪼개지기도 또 그렇게 쉬운지는 잘 모르겠는 것이 그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가 갖고 당이 쪼개질 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하면서 새로운 당을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이 쪼개지는 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해관계지 않습니까? 뭐 이념이라든지 가치가 아니라. 근데 이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재정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뭐 많은 변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어대명이기 때문에 예. 컨벤션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당이든 당대표를 뽑을 때 일부러 1등의 그 컨벤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는 대항마를 막 이렇게 밀어주고, 밀어주면서 이렇게 그 드라마와 같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일련의 그런 어떤 그 연출도 있는데 이 경우는 뭐 연출이고 뭐고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철험회 같은 사람들이 전부 뭐 정청래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친명계가 최고위원을 장악한다. 그러면은 그 구성이 과연 그 야당의 어떤 입지 또 야당의 목소리를 내는데 대중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리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만 본인들은 그래도 친명계로 확 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네. 자, 이 주제 마지막 질문으로요. 조금 전에 그 출마 예정자 9명의 얼굴 나왔고 한 명은 아마 출마는 못할 것 같은데 8명 중에 컷오프 결선 진출자 3명은 누구냐? 이 질문이 원래는 있거든요. 예. 어떻게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름을 언급하는 거는 매우 이제 부적절할 것 같은데 굳이 하자면은 지금 여론조사 30이 있고요.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의원을 빼고는 박용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박용진 의원이 좀 유력하지는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 예. 나머지 한석이 사실은 그 누구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단일화 효과와 이어져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중앙위원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점수를 더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당 얘기니까 정 의원님은 한번 3명 꼽아주시죠. 저는 아무 부담이 없는데요. 모르겠는데 그 이재명 예. 그 다음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박주민, 박용진하고 나오는데 지금 서른이라는 카드가 등장했잖아요. 예. 그 넷 중에 한 명은 떨어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